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역사 한 수업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업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는요 117쪽입니다. 오늘은 117쪽부터 해가지고 121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는 22쪽을 펼쳐서 22쪽 간단한 복습 문제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학습지는 22쪽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준비가 됐으면 앞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이라는 크게 두 개념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웠던 가보개혁에 대해서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개혁 관련된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부기구를 8아문에서 7부로 개편했던 시기에 정부는 군국기무소를 설치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정답은 X입니다. X. 일단 봐보도록 할까요? 8아문에서 7부로 개편했던 시기 묻고 있는 이 시기가 언제냐? 바로 2차 가보개혁 시기였다. 2차 가보개혁 시기. 자, 그러면 2차 가보개혁 시기에 정부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냐라는 거죠. 설치했냐? 아니라는 거. No. 설치 안 했다라는 거죠. 이 군국기무처 설치했을 때는 1차 가보개혁 시기였습니다.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시기에는 군국기무처라는 개혁기구를 폐지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시기에 군사개혁으로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했다. 정답은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뭔가 잘못 알려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정답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예요. 이 시기가 언제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던 시기에 개혁은 2차 가보개혁이었다. 2차 가보개혁. 자, 그렇다면 2차 가보개혁 시기에 군사개혁을 묻고 있네요. 그 군사개혁으로는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명성황후가 피살된 후 조선 사람들은 상투를 자른 모습을 보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투를 자르는 법령 이름이 뭐였냐, 여러분들? 우린 그거를 단발령이라 불렀습니다. 단발령 그러면 무슨 개혁 때 시행되었다? 을미개혁 때 시행되었었다라고 했죠. 을미개혁. 자, 그렇다면 을미개혁은 다르게 명성황후가 피살된 후에 발생한 사건이냐라는 거죠. 자, 명성황후가 피살된 사건 이거 뭐라 부르죠, 여러분들? 을미사변이라 부르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을미개혁은 을미사변 후냐? 맞죠, 여러분들? 을미사변을 겪으면서 친일 내각이 성불이 수립됐습니다. 4차 친일 내각이 수립되고 그 4차 친일 내각에서는요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단발령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X로 동그라미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 가보 을미개혁에서는요 각 개혁 내용들이 어느 시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7부로 개편됐을 때, 8아문으로 개편됐을 때, 신분제를 폐지했을 때,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을 때 등 각 내용들이 1차 가보개혁인지 2차 가보개혁인지 을미개혁인지 각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친 법령에 옳은 것을 법령을 묻고 있네요. 군국기무처의 회의 모습, 군국기무처 나오고 김홍집 내각은 사회 문제를 군국기무처 논의했다. 그 결과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할 것, 중요하죠.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할 것, 즉 신분제 폐지, 신분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 신분제 폐지. 신분제를 폐지하는 기구 어디였다? 군국기무처다. 이게 어느 개혁 시기다? 1차 가보개혁 시기란 거죠. 1차 가보개혁 시기에 맞는 각종 법령들을 확인해 봅시다. 서원을 정리한다. 이거는 영조 아니면 흥선대원군 시기. 경인선 개통은 여러분들 나중에 1890년대 후반이고요. 3번 과부의 재가의 허용 들어가죠. 과부의 재가 허용.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4번 전시과 제도를 시행한다.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 경종 시기. 고려의 토지제도 경종. 전민면정도감 배웠지. 고려의 공민왕이죠. 공민왕. 그래서 정답은 과부의 재가는 뭐냐? 재혼. 다시 결혼하는 것. 재혼을 말합니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 밑줄 그인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을 옳은 것은 자, 보시면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내각에서 태양력을 채택했다. 벌써 나왔네요. 태양력을 도입했을 때 그 개혁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을미개혁이다 라고 불렀어요. 을미개혁 시기에 태양력을 채택했다. 이 을미개혁 추진했던 내각을 우리는 4차 내각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4차 내각에서 추진한 을미개혁 내용을 말하고 있네요. 4차 내각이 추진한 을미개혁 내용. 자, 첫 번째,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청하였다. 정답이죠, 건양.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개국기년하고 헷갈리면 안 돼. 개국기년. 개국기년은 1차 가보개혁 시기였어요. 1차 가보개혁 시기. 1차 가보개혁 시기는 개국기년이었고, 그 다음에 을미개혁 때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전국을 8도 13부로 개편했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 시기. 2차 가보개혁 시기. 3번.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광무개혁에서 광무개혁. 4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신문을 만들었다. 이거는 1880년대 개화정책입니다. 개화정책. 1880년대 개화정책이고요. 5번.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여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하고 과거제도 폐지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신분제 폐지죠. 신분제 폐지. 공사노비법, 즉 신분제를 폐지하고 과거제도 폐지하는 이게 뭐다? 이건 1차다. 1차 가보개혁. 1차 가보개혁에서는 신분제 폐지, 과부의 제거 허용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핵심 기구가 어디야? 개혁을 추진한 핵심 기구가 군국기무처였다는 거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을미개혁은 무엇을 묻고 있는가? 바로 이 내용들, 이런 내각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냐? 또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시기냐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학습할 목표는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을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대한제국 정부의 수립 배경에 대내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로,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을 통해 대한제국 시기임을 이해할 수 있다. 좋습니다. 오늘은 크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중에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들을 한번 파악해보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수립되었던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한 후에 거기서 추진한 개혁 내용들을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누차 설명했으니까요. 먼저 독립협회의 설립과 활동. 먼저 독립협회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독립협회를 설립한 사람은 서재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독립신문을 창간하고요. 이 신문을 판 돈으로 뭘 만들었는가?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언제? 1896년에 만들게 됩니다. 자, 독립협회의 활동, 주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 이름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뭘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을까요? 그쵸, 바로 독립입니다. 독립입니다.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단체였어요. 자, 그럼 독립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달성하는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민중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국권, 우리나라가 반드시 자주적으로 스스로 우리 힘으로 행사할 국권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활동. 그리고 민권,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응당 가져야 할 자유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 설립을 통해서 왕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뭐를 달성하고 됐다? 독립을 하고 됐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민중계몽 활동으로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독립문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독립문. 자, 독립문 건립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여러분들 서울에 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문은 뭐냐면요. 청나라 사신이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가서 맞이하는 겁니다. 아이고, 사신이 오셨습니까? 라고 맞이하는 문이에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영은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은을 불러요. 자, 그럼 문은 어떤 외교 관계, 우리 청나라와 우리 조선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문일까요, 이게? 4대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이거든요.
이 4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 조선은 자주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의 관계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을 허무는 것으로 상징성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영운문을 허물고 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가? 우린 독립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문을 만드는, 우린 그거를 독립문이랍니다. 그 외에도 강연과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들을 계속 깨우치고자,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권을 지키고자 뭘 했냐면 만민공동회를 개최했습니다. 만민공동회. 자, 그렇다면 만민공동회는 왜 열었는가? 당시에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매우 심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러은행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군사 교관을 파견하고 하는 등 우리의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우리의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자꾸 러시아가 도입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걸 요구했냐면요. 부산에 있는 하나의 작은 섬인 영도라는 섬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토론회가 개최하니 우린 그거를 만민공동회. 이러한 러시아의 간섭과 이권 침탈에 대해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우린 그 만민공동회라 부릅니다. 만민은 뭐냐, 여러분들? many people을, many people.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장소. 그 회의를 만민공동회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 러시아는 결국 교관과 재정공을 철수시키고요. 아까 말한 전령도조차 요구를 철회하게 되면서 국권을 지켜서 독립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권을 위해서 신체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왕권의 제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운동하냐면 의회를 설립하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의회 설립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토론을 뭐라 부르는가? 관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와 만민공동회 차이는요. 토론의 참여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민은 백성들, 일반 평민들 중심으로 모여 있다면요. 관민공동회는 관리, 관료, 공무원과 함께 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한 게 관민공동회입니다. 여러분. 이 관민공동회에서는요. 뭘 주장이 되냐면 입헌군주정 수립을 주장하고요. 이 주장을 담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헌의육조를 결의하게 되면서 고종은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락하게 되면서 의회의 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하나 둡니다. 그거를 우리는 중추원이에요. 중추원을 둬서 의회와 같은 기구로 개편하게 됩니다. 의회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사결정하고 의회에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왕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독립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세력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모함하게 됩니다. 자, 공화정은 뭐냐? 왕 없이 세 개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모여서 통치하는 방식이야. 핵심은 왕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고종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독립협회를 믿고 지지해서 이 입헌군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줬는데 아니 이제 나를 없어치우겠다. 공화정으로 만들겠다. 이놈들 하면서 이 독립협회에 배신감을 느끼며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인 단체가 뭐냐면 황국협회는 황국협회를 이용해가지고요. 독립협회를 공격해서 강제로 해산하게 되는, 언제? 1898년에 해산하게 됩니다. 독립협회가 창립된 지 2년 만에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고 결국에는 독립협회가 꿈꾸던 입헌군주정에 기반한 근대 국민국가는 실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독립협회 활동을요. 사료에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료는 관민공동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는 정보 3가지만 얻어가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정보? 바로 관민공동회 열리고 있다. 관민공동회 언제? 1898년에 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보면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정은 여러분 당시에 굉장히 천민이나 다름없는 천민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이 자가 앞에 나와서 그것도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상을 보여주는가? 신분제가 폐지되는 모습. 신분제 폐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면 6개 조항을 서명했대요. 6개 조항을 결의했대요. 6개 조항을 결정했대요. 이 6개 조항이 뭐냐? 1898년 관민공동에서 결정한 6개 조항. 우린 이거를 헌의6조라죠. 헌의6조. 자, 그렇다면 헌의6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다음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헌의6조를 보여줍니다. 제1조. 외국인에 의존하지 않고 관민이 합심하여 전제의 황권을 경고하게 한다. 황권, 즉 군주를 인정하고 있다는, 군주를 인정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화정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군주는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독립협회가 지정했던 건 뭘 설립하고도 했다? 의회를 설립하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 보여준 게 뭐냐? 2번이네, 2번. 광산, 철도, 석탄, 삼림, 차관, 돈 빌리는 거고요. 차병, 군사 빌리는 거예요. 병과 외국과 조약 맺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는 외교권이죠. 외교관한 일들. 외교권은 어디서? 각부 대신 및 중추원 의장이, 의회 기능을 하는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한다. 어디서? 중추원에서 시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근대 이전, 전 근대 시기에 외교권, 외교 행사는 전적으로 누구 권한이냐면요. 왕의 권한이다. 왕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왕이 아니라 누가 시행한다? 중추원이라는 의회기구가 대신한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왕권을 제한시켜 나가는 입헌군주정으로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국 재정은 모두 탁지부로 일어나게끔 주장하고 있고요. 탁지부. 그리고 모든 중범죄는 이렇게 말하고 5번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뭐 가보개혁 이후 공포된 법령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독립협회는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 4가지 활동했습니다. 국민을 계몽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주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권에 대해서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의회를 설립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러시아 이권 침탈을 막고자 했다는 거고, 그건 결국 달성했다는 거예요. 바로 전령도조차를 철회시켰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요구들도 철회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의회 설립을 위해서 뭐를 열었다? 관민공동을 열었다는 거고요. 거기서 결정이 무엇이다? 바로 헌의6조다라는 거고, 헌의6조에 따르면 모든 일부 권한은 누가 행사한다? 중추원이라는 의회가 한다. 중추원이라는 의회가 대신 수행하게끔 하여 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독립협회는 공화정 수립이라는 모함에 걸리게 되면서요. 황국협회에 의해서 강제 해산당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 독립협회가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노력을 했으나 결국에는 실패가 됐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마지막으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또 다른 노력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광무개혁을 하게 되고요. 광무개혁을 추진한 국가, 정부가 어디냐?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대한제국의 수립 배경과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추진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제국 수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뭐냐? 1896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라고 간 사건, 이거 뭐라 부르죠? 아관파천이라 부르죠. 자, 아관파천 시기에 고종은요, 갑오 을미개혁 일부를 취소하게, 먼저 뭘 취소하게 됐는가? 단발령을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 내각을 폐지하고 다시 의정부를 만들게 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23부를 16도로 변경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아관파천 시기에 고종은 단발령을 취소하고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회 해산을 의병 해산을 권고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를 다시 설치하고요. 지방 23부를
16도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다르게 말하면 갑오을미개혁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왔다. 독립협회에서는 독립협회 어떤 말들이 나왔다. 아까 봤던 이런 갑오개혁 이후 공포대 법령을 실천할 것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됐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빨리 복귀하시옵소서. 어디로부터?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다시 우리 경복궁으로 환궁하라는 요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어느 단체에서? 독립협회에서 특히 이 요구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하가 고종님이 러시아에 가 있으니까 매번 이권 침탈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국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종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일본과 러시아 간의 세력이 균형됩니다. 세력 균형. 우리 한반도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고종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돌아오는 여기 어딘가는 경운궁입니다. 경운궁 아니면 덕수궁이라 합니다. 덕수궁. 경운궁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구단으로 와가지고 환구단에서 간판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대한제국이라는 간판으로 바꾸고 연호도 광무라고 해서 새롭게 완전히 시작하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다? 1897년이다. 1897년에 대한제국 수립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요, 대한제국은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뭐라 부르는가?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광무개혁. 자, 이 광무개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면 구본신참입니다. 구본신참에 대한 내용은 제가 확실히 오른쪽에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말하면요. 구본, 옛날 것을 근본으로 세우고 옛날의 정신, 옛날의 제도, 옛날의 사상들은 변하지 않고 그거를 유지한 채 뭘 참고한다? 새로운 것들, 신기술들, 새로운 서양의 물건, 문물, 그 다음에 제도는 아니죠. 물건, 문물 등을 참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 구본은 주로 정치군사에서 구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치군사 부분에서 옛날 것을 근본으로 샀습니다. 옛날의 정치는 어땠다고요? 근대 국민국가 이전했다. 왕이 모든 걸 업무를 담당했다. 우리는 그걸 전제왕권이라고 합니다. 전제왕권. 이런 전제군주제, 전제왕권을 보여주는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법을 하나를 만들게 된다는가? 대한국국제. 대한국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제군주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제군주정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이 모든 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권은 뭐냐? 외교권, 군사권, 인사권, 또 뭐가 있을까요? 외교, 군사, 인사, 재정 등 모든 권한, 모든 주권들을 왕이 갖고 있는 게 전제군주제다. 왜냐? 구본신참이었으니까요. 옛날 것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 그리고 자주독립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독립국으로서 우리는 청나라와 조약을 하나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청통상조약이랍니다. 한청통상조약. 자, 한청통상조약은 자주독립국으로서 청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이모곤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 맺은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 했죠, 여러분들? 청나라 맺은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했어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요, 청나라와 조선은 평등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맺은 조약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청나라가 형님국가로서, 청나라가 군주의 국가로서 신하한테 특별히 혜택을 달라, 혜택을 받은 그런 조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조선은 청나라에 계속 예속되는
간섭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자주 독립국가인데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종은요. 자주 독립국임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고요. 자주 독립국으로서 청나라와 대등한 위치에서 조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한청통상조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전제군주를 했죠. 전제군주 때문에 군사권도 왕이 보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치한 게 뭐냐? 원수부입니다. 원수부. 그래서 설치한 게 원수부입니다. 원수부. 왕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장악해서 만든 게 뭐다? 원수. 그래서 군대는 개편하게 되는데 친위대와 진위대를 증강, 늘립니다. 설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치는 아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왕의 힘이 강하려면 군사권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돈입니다. 돈에서 나옵니다. 돈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강화시키냐면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키고 또 화폐 주조기관인 전환국을 황제 직속으로 개편하여 모든 재정권을 황제가 장악하게 황제가 갖게 됩니다. 이로써 전제군주정을 좀 더 유지할 명분,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양전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이때 문서를 하나 발행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계랍니다. 지계. 이 지계가 갖는 의미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근대적 토지권을 입증한다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 전에 토지는요, 모두 다 왕의 소유, 왕의 소유.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전 근대 이전의 토지는 왕의 소유, 왕의 물건입니다. 땅은 왕의 것이에요. 그거를 잠시 관리나 백성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반납해야 돼. 원래 그래야 됐어요. 하지만 이 지계발급이 갖는 의미는요, 토지는 이제 왕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 것이 아니라 개인 소유라고 인정해 주는 거고요. 개인 물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아이돌 CD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이제는 팔 수도 있고 또는 교환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갖는 의미라는 거예요. 전근대 시기의 토지는 누구 것이었다? 왕의 것이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매매, 거래가 불가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계 발급을 통해서 토지는 개인 소유라고 이제는 인정해주고 개인 소유가 되는 만큼 토지를 개인 간에 매매하고 그다음에 뭐 팔 수 있는 상업 활동이 상거래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 게 뭐다? 그게 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를 부설하게 됐는데 최초의 전차로서 서대문 청량리 전차가 개통이 되고 그리고 근본위 제도를 추진하게 되지만 일본의 방해로 실현되진 못합니다. 은본위제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은본위제는 1차 갑오개혁 시기 내용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요. 고종은요, 대한제국을 수립해서 더 나은 강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광무개혁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이 광무개혁의 원칙은 무엇인가? 옛날 것을 근본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제는 어떤 방식으로 간다? 전제주정을 왕권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돈과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뭘 했는가? 원수부를 설치했다는 거고 군대를 늘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돈을 장악하기 위해서 뭘 중시했다?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켰고 전환국을 황제 직속으로 개편했다라는 겁니다. 한편 대한민국 국제에 따르면 또 자주 독립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등한 위치에서 다시 조약을 맺게 되니 이거를 한청통상조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참고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이렇게 도입하게 됩니다. 어떤 거? 전차, 우편, 가설, 그리고 근본위제 도입, 중앙은행 등 서양의 신기한 물건들, 신기한 상업, 경제제도들을 도입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노력했지만 결국 1910년에 대한제국은 병합이 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사료를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료 명칭은 무엇이며 무슨 개혁의 일환을 반포한 법인이 서술하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은 자주독립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주독립국이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정치는 전제정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전제정치로서 황제가 군권을 갖고 있고 황제가 재정권, 즉 입법권. 황제가 입법권도 갖고 있고요. 황제가 군사권도 갖고 있고요. 황제가 조약의 사신을 파고 조약을 체결한다. 이게 뭐죠?
외교권이죠. 황제가 입법권, 군사권, 외교권이라는 뭐야 이게? 주권을 갖고 있죠. 또는 국권이라다, 국권. 국권을 갖고 누가? 황제가 갖고 있다. 우리는 그거를 전제정치를 한다. 이런 전제정치를 명시하고 있는 법을 뭐라 한다? 우리는 그거를 대한국 국제라고 부르죠. 대한국 국제. 자, 이 대한국 국제에 따라서 어떤 일환으로? 바로 광무개혁, 광무개혁 일환으로 반포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자주 독립국으로서 우리는 다시 대한제국과 청나라 간의 대등한 조약을 맺게 되니 우린 그걸 뭐라 불렀다? 그거를 한청 통상 조약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뭐다? 군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원수부다, 원수부다라는 거죠. 자, 2번 위 사료와 헌의 육자 비교했을 때 지향하는 정치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이거는 헌의 육자 내용입니다. 보면 특히 이것만 비교해 봅시다. 제9조 대한국 대왕제는 대한국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하며 관련 약조를 체결한다. 이게 뭐다? 외교권이죠. 외교권. 자, 여기도 보면 외국과 조약 맺는 일, 이게 뭐죠? 외교권이죠. 자, 근데 외교권을 갖는 주체가 다릅니다. 이 대한국 국제를 보면 외교권을 누가 갖는다? 대황제가 갖는다 되어 있고, 외교권을 누가 시행한다? 바로 중춘의장이라는 의회가 시행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체제의 지향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헌의육조는 뭘 지향? 여러분들 입헌 군주정, 왕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면요. 대한국제는 뭘 강조하고 있다? 바로 전제 군주정, 왕권 모든 권한을 왕이, 황제가 독점하는 형태로 하는 걸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위사료는 대한국제이고 광무개혁 일환으로서 반포한 법이다. 대한국제가 지향하는 정치체는 전제군주제고요. 헌의육조 지향하는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한 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크게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한제국. 독립협회를 만든 사람 서재필이라는 사람은 독립신문을 팔아 그 돈으로 독립협회를 창립했다라고 했습니다. 독립협회 활동은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가? 4가지가 있었습니다. 4가지. 하나는 계몽하는 교육, 다른 하나는 자주 국권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권에 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의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건 뭐다? 문을 만들었다. 어떤 문?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자주국권은 여러 활동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주권 침탈?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이권 침탈 문제에 대해서 뭘 개최했다?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침탈을 철회했다는, 대표적으로 어떤 섬? 전룡도 조차 요구를 철회하게 된다는 거고, 자유민권은 뭐냐? 뭐 언론, 출판, 표현, 뭐 이런 자유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는 거고요. 의회는 뭐냐? 의회는 중추원을 설치하는 건다. 이걸 해서 뭘 개최했다? 관민공동회를 개최했었다는, 관민공동회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한 게 뭐다? 헌의육조였다. 헌의육조에서 결정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독립협회는 협회의 공격으로 인해서 해산되었다라는 거. 이게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입니다. 자, 그럼 대한제국에서 뭘 배웠는가? 먼저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 경운을 돌아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환구단에서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연호는 뭐다? 연호는 광무라고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광무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광무개혁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뭐다? 구본과 신참이 있었다. 구본, 신참이 있었다는 거죠. 이 구본에 따라서는 주로 어떤 걸 갖다? 전제군주정 하는 방향으로 갔다. 전제군주정. 그걸 보여주는 게 뭐였다? 그게 대한국 국제였다. 대한국 국제.
대한국 국제였고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는 모든 외교권, 군사권, 인사권을 다 가져간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뭐냐? 원수부라는 걸 통해서 군권을 장악하고요. 그다음에 국내부 기능을 강화시켜서 재정권도 장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참, 새로운 걸 참고합니다. 뭐를? 전차를 도입하고 뭐 전등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은행 제도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근본이 등등 새로운 의 기술들을 들여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개혁도 일본의 간섭과 결국에는 1910년 병합으로 인해서 이 개혁은 실패로 돌아간 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